항상 당신에게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는 늘감동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전자 검사 한 번이 온 가족을 뒤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에 숨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기도 하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삿짐을 끌고 친정 문 앞에 선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 살배기 하늘이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친정 부모가 급히 달려나와 딸을 바라보는 눈빛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지만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만 꼭 껴안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아이 유전자 검사 결과 우리 애가 남편이랑 안 맞는다고 나왔어요. 그걸 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죠. 친정아버지가 이삿짐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아, 일단 들어와. 하늘이가 추워하잖니. 하늘이는 엄마의 눈물을 보며 작은 손으로 수진의 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프니?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의 마음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가 수진을 끌어안으며 위로했지만 수진의 절망은 깊어만 갔죠.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의 짐을 끌고 온 모습에 부모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수진은 지난 몇 시간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 민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차디찬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분명히 잘못된 결과일 거라고, 아니 잘못되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늘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6개월 전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진과 민호 그리고 하늘이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웃고 떠들었죠. 민호는 아내에게 다정했고 하늘이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우리 하늘이 아빠랑 놀이기구 탈까? 민호가 하늘이를 높이 번쩍 들어올리자 아이는 까르르 웃어댔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하늘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손자를 유심히 지켜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늘이가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눈매가 다르네.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커져갔죠. 가족 식사 시간에도 시어머니는 하늘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곤 했어요. 민호야, 너 어릴 때랑 하늘이가 많이 다르지 않니? 민호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바뀌잖아요, 어머니.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손자를 예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늘이를 목욕시키면서도 밥을 먹이면서도 수지는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핏줄이 맞나?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확신을 가지고 싶었지만 감히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의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친구들과 쇼핑을 나간 사이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어요.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말이죠. 미안하다 하늘아. 할머니가 확실히 알아야겠어. 시어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의심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고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아들 민호의 머리카락도 몰래 수집해뒀죠.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며느리를 믿고 싶은데 그래도 확실히 해야겠어. 만약 정말 우리 핏줄이 아니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지만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2주가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고 마침내 결과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봉투를 뜯었죠.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검사 결과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민호와 하늘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렸습니다. 민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수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이 비밀을 계속 숨길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집으로 불러내어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 하늘이가 우리 민호애가 아니라고 나왔어.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수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디서 다른 남자 씨를 데려왔냐? 우리 민호를 이렇게 속였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은 울부짖으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전 민호 오빠 말고는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이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민호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지만 검사 결과를 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과학적인 검사 결과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수진아,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오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수진을 몰아세웠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 애도 데려가고. 하늘이는 어른들의 싸움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은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죠.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잘못된 결과예요. 수진의 간청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민호도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수진은 하늘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민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과학적인 검사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죠. 수진이가 정말 나를 배신했을까? 아니면 정말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걸까?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고 싶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까? 아니면 정말 끝내야 하는 건가? 한편 수진은 친정에서 멍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만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따라 밥이라도 먹어야지라고 말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하늘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검사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지만 위로의 말도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믿음이었거든요. 마침내 민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기로 한 거예요. 확실히 해야겠어.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아이가 아니라 민호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죠. 즉, 민호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민호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부모라고 믿었던 분들이 친부모가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병원에서 만난 모자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민호 씨가 어머님의 친아드님이 아닙니다. 아마도 출생 시 병원에서 바뀐 것으로 보여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죠. 민호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당시 같은 날 태어난 아기들이 바뀐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엄격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실수가 있었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수진이 생각났어요. 그럼 수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수진에게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러다 마침내 임신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 분명히 내가 낳은 아이인데. 하지만 병원에서의 실수로 다른 아이를 데려온 거였어요. 그래도 민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진을 그토록 매몰차게 몰아세웠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검사를 의뢰한 것도 며느리를 의심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민호도 집에 들어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에게도 너에게도.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수진이 걱정됐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가서 사과해야겠어.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지. 평생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나도 수진이에게 사과해야 해요. 민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수진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했어요. 수진의 친정 앞에 선 민호와 시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문이 열리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윈 모습에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이 없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수진도 놀랐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는 일어설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민호의 출생 비밀, 병원에서의 실수, 그리고 자신의 착각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죠. 민호도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했던 내가 너무 바보였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다시 우리 가족이 되자. 하늘이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잖아. 하늘이가 달려나와 아빠를 보자, 아빠. 라고 외쳤습니다. 민호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이제 다시 같이 살자.
아이의 순진한 웃음에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죠.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하지만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다시 한 집에서 모인 가족들은 조용히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하늘이는 부모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우린 서로를 의심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했기에 핏줄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과학적 증거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혈연 관계가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수진과 민호 그리고 하늘이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요. 결국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믿음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인생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사연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고 내일 찾아오겠습니다.